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으로 입구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역할을 하는 체내 면역 성분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몸에 프로폴리스처럼 강력한 항생제, 항균작용,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단한 우리의 습관 변화로 충분히 분비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매력적인 건강 활동이겠죠. 벌은 자기의 벌집을 지키기 위해 벌집 입구에 틈에다가 프로폴리스를 발라 놓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 놓으면 외부로부터 어떤 유해 물질이나 노폐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벌집 안을 무균 상태, 청정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 항염, 항암 물질이라고 불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작용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우리 몸을 바르는 강력한 면역 물질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침입니다. 침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바르는 면역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 다치면 침을 바르고, 그리고 아직도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침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난 상처들을 치료하거나 고치는 그런 다양한 부족이나 민족들,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침의 작용은 일단 입안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1차로 소화하는 소화액에 작용을 하죠. 소화를 시킨다는 자체는 음식물을 한번 살균시키는 작용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점막을 보호합니다. 자, 입, 식도, 위는 굉장히 유연하고 연약한 점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음식물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극적인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중화시키고 우리 점막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침이라는 거죠. 침은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빨이 썩는 것, 치아가 우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아 우식 예방의 작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 아주 큰 염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가 크게 많이 상처가 나고 압력에 의해서 약간 절단되기도 하는데 큰 상처가 나지 않고 잘 붙는 것들은 혈관이 많기도 하지만 침이 가지는 상처 재생의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플라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플라크는 좋은 플라크, 나쁜 플라크가 있죠. 근데 침은 우리 이빨에 플라크, 이렇게 보호막으로 작용해서 우리 이빨이 상하거나 공격받고 손상받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력의 플라크로서, 보호막의 플라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면역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효과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기억 면역을 담당하는 IgA 등의 면역물질을 분비하고 있고, 특히 침에는 페록시다 아제만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효과, 항산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게 침이라는 거죠. 침의 여러 가지 건강 효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각광을 안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문화적인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침의 분비를 저해하는 구강건조증을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안구건조증 못지않게 구강건조증 때문에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강건조증이 알려진 원인으로는 당뇨병, 뇌졸중, 진균감염, 쇼그렌 증후 같은 자가면역, 자기세포 자기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콧물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히스타민제나 충혈 제거제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구강이 건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질병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의 습관 속에서 구강건조증을 더 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 코를 곤다는 것은 코로 숨을 잘 못 쉰다는 거죠. 입으로 호흡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는 동안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구강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도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해집니다. 허병과 가압 역시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이렇게 구강건조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잘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건재해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생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구강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침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침의 이제 무궁무진한 건강 효과가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건강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침의 분비가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신체 기능의 저하와 구강건조증은. 따라서 이 두 개를 같이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침을 원활하게 분비시킬 수, 구강건조증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의 신체 기능 개선에 의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침, 충분한 면역력에 의해서는 일단 코로 호흡하십시오.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호흡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 좋은데 코로 내쉬는 게 힘드시면 입으로 내십시오. 코는 그 자체가 보습 효과를 합니다.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를 해주십시오. 우리 물을 씹어 먹는다는 말을 하죠. 영어로는 씹어트라고 하는데 물을 씹어 드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구강건조증이 이렇게 만연하게 된 데는 한국인의 만성 탈수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침 분비가 원활하게 되죠. 그리고 외국의 문헌들에서는 무스탕 껌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할 수가 있고요. 자는 동안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침실이 너무 건조하면 그 자체가 구강근 조청을 악화시킬 수 있고 침의 분비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빨래나 가습기 등으로 조절해 주시고, 자는 동안 침실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치아가 으식되게 되면 침이 이 부분을 재생하고 복구하는데 너무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단 음식을 제한하는 것, 또 중요한 단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혀를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하고 혀를 스트레칭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음식을 드실 때 꼭꼭 씹어 먹는 거. 그걸 이제 작식이라고 하는데요. 작식의 반대말이 급식입니다. 허겁지겁 먹는 건데요. 작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안의 음식이 맷돌에 간 것처럼 잘게 쪼개져 부드러워질 때까지 씹는 것. 적어도 20분 이상 꼭꼭 씹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침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겠죠. 원활하게. 그래서 침도 용부용설입니다. 침을 자꾸 이렇게 분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침이 원활하게 분비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침의 분비도 점점 퇴화된다는 거죠. 자, 작식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식사를 할 때 베이스로 현미를 드시라고 하고 싶은데, 현미는 가공이 덜 된 복합 탄수화물이죠.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특유의 식감 때문에 꼭꼭 씹어 먹어야 되니까 현미 자체를 드시게 되면 구조적으로 작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미를 30분 이상 씹으면 충분하게 침 분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식 식품의 3층 구조, 제가 말씀드리는 1층 파, 감자, 허브류, 오이, 딸기류 같은 음식, 2층 녹차, 현미, 양파, 브로콜리, 레몬, 3층 마늘, 배추, 생강, 콩, 이런 1층에서 2층, 3층에 있는 음식들을 번갈아 하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작용들이 있거든요. 항산화 영양의 작용, 식이섬유의 작용, 그 다음에 맛의 작용, 그런 것들인데, 이걸 번갈아 하면서 다양하게 먹어주면 작식이 가능해지면서 침의 분비가 원활해져 우리 몸의 건강기능, 면역기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장내세균 숲의 다양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작식의 시간에 의해서는 적어도 한 번 식사를 할 때 20분 이상은 섭취를 해 달라는 겁니다. 20분 이상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면 그것 자체가 침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꼭꼭 씹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꼭꼭 씹다 보니까 렙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비만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 작식이야말로 우리 몸의 면역 입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침을 원활하게 분비하는 가장 쉽고도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